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구소입니다. 오늘이 8월 12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썰렁하죠.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만, 코스닥이 제법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 2%가량. 포인트로 봤을 때 약 18포인트 정도 밀려서 850마저도 내줬어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음봉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모습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약간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증시가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태 하에서 현재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장중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판 마감 1시간 전쯤 별달리 새로운 큰 악재가 돌출된 것도 아니죠. 현재 5차 경제 협상과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뭐 그런 정도.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미국 증시 장 후반에 갑자기 크게 밀렸다. 자, 이거 사실은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간은 경계하는 심리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 관련해서 지수가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태다 하는 점과, 그리고 지수가 얼마만큼 조정받는 것과 약간은 관계되어 있습니다만은 판도 측면에서 보면 최근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잘 나갔던 BBIG 내지 코스닥보다는 전통 산업주들이 현재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 판도상의 변화죠. 두 가지 위험성이 좀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약간은 좀 섬세하게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종목 구성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은 좀 잡아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수가 조정에 나오고 조금 더 현재 BBIG 이외에 다른 분야가 부각되는 수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세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단기적일 뿐이다 하는 것. 지수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판도 또한 4차 산업혁명, 자, 우리 입장에서는 BBIG가 되겠죠. BBIG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리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시장 이슈나 또는 시장 특징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때마다 그런 점을 현재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둔 주제는 바로 SKC입니다.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형 호재 제4 공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그 호재가 전달이 돼서 어제도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SKC가 호재가 나왔죠. SKC가 이제 52%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SKC 솔믹스를 100% 지분 자회사로 현재 바꾸겠다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SKC 자체뿐만 아니라 SK그룹 전체 신성장 동력 구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SKC는 그 전부터도 LG화학과 더불어서 현재 그룹 내 전체 변화를 보며 현재 시세 차익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적어도 1년 정도가 아니라 2년, 3년 앞을 보면서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LG화학이나 SKC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단기로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현재 감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 큰 변화를 보면서 SKH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20만원 내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싹 트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SKC를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한다는 건데요. 자, 순서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현재 그 주요 이슈나 시장 특징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현재 010-2420-053 저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현재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거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런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맞춰서 일단 시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급락했다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국 나스닥이 3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3월 중순입니다. 중순 이후 미국 증시가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어떤 큰 변화를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값이 마이너스 4.6%나 내려갔어요. 이 차트를 보고자 하는데 사실 차트까지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의 3연속 음봉에다가 금값이 4.6%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봤나요? 그래서 온스당 2,000달러가 그냥 깨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외형적인 악재는 지금 현재 협상 중인 현재 그 5차 부양책 이게 교착 상태로 빠졌다는 거죠. 알고 있었던 건데 현재 지금 그 공화당 책임자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급락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협상이 타결되면 그 자체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지금 그것에 의한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외형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지난 3월 달부터 현재 8월 달까지 약 5개월 가까이 되는 그 구간 동안 나스닥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적어도 50% 이상씩 다 올라왔습니다. 기존 상승폭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태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종목별로 봤을 때에도 특히 테슬라가 최근으로 주가 위로 아래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평가에 대한 경계 심리도 상당히 그 전보다는 좀 강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조절받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쉬어야 된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것, 심리적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수나 판도상 미국은 이제 마가라는 종목들, 우리는 BBIG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여태까지 흐름상대로라고 한다면 아마 조정이 오늘부로 끝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소지도 좀 있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 2020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죠. 그다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했다는 건데 지금 회원국 37개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상향 조정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잘 했다는 것이고요. 봉쇄 없이 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초저금리, 글자가 잘못 나오네. 초저금리, 그 재정 확대. 그 재정 확대를 상당히 강하게 했죠. 이 바람에 재정 적자가 너무 커져서 가장 최악의 수준이다. 110조까지 상반기 때 늘어났다는 지적까지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컸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했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런 평가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GDP 성장률이 현재 마이너스 8%로서 주요국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돌아왔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은 점차 넓어지고 강해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랬을 때 시세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될 소지가 높군요. 그랬을 때 종합지수는 2400뿐만이 아니라 2500, 2600 역사적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배경으로 이 장면을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동자금이 계속 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 제가 고객예탁금이 작년 28조에서 50조까지 거의 2배수 늘었다 했던 건데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왔죠. 우리나라 초단기 부동자금, 쇼텀 마니라고 합니다. 쇼텀 마니가 136조나 늘었다고 해요. 그 중에 약 한 25조 원 정도가 이미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나머지만 따져도 110조가 넘어가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증시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일반 개인들은 더 현재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유동성 기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현재 우리 증시가 버티거나 더 올라가거나 또 이 상태에서 상당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유동성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86원이에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지수, 특히 코스닥이 크게 빠지는 것과 관련돼서 약간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 진짜 불안하다면 아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 즉 현재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별달리 큰 어떤 동요가 없다고 한다면 증시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현재 지금 이것만 본다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 이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과 기관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 거래소까지 합쳐서 오늘 뭐 거의 1조를 순매수를 한대요. 또 외국인들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양쪽 모두 쌍끌이 형태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외국인 및 기관의 서로 매매 공방의 이러한 구도는 전형적인 약세장, 이런 정도의 또 규모도 커서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거의 폭락장세에서 나올 법한 그런 정도의 수급 구도라는 건데요. 평상적인 예년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런 장면에서 지수가 급락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수가 상승 추세 선상에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일반 개인들의 파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 주인공은 일반 개인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파워, 매수와 관련된 포텐셜이 그 잠재력이 크게 훼손된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관과 특히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그들을 통한 지수의 상승 잠재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점을 현재 여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연기금이 오늘까지도 순매도를 합니다. 18거래일 연속 순매도, 거의 한 달 내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계적인 비중 조절용 매도도 하는 것. 더 깊은 얘기는 오늘 빼겠습니다. 자, 기관들, 금융투자는 순발력이 좋아요. 뭐, 어제만 하더라도 순매수였다. 분위기 안 좋으니까 거기 바로 맞춰서 발 빠르고 약삭 빠르게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들은 역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BBIG 중심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그 매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보고 계신
우상단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어제도 순매수 약 770억 했고요. 오늘도 시장 전체에서는 약 2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빨간 선이 약간 보이시죠? 현재 그렇듯이 많지는 않지만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 장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부담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제일 먼저 매도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매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오히려 그전처럼 알게 모르게 약간씩 매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환율도 큰 동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자, 베이시스 잠깐 보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베이시스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존 현재 웬만한 현재 BBIG와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까지 다 포함해서요.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 EUV 시리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종목들이 일제 조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점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 특징을 잠깐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앞서 나갑니다. 주가가 잘 안 빠지거나 현재 또 플러스로 반전됐네요. 코스피가 말이죠. 자, 그런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센 모습으로 다시 복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IT 등 그동안 잘 나갔던 BBIG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체 시장, 특히 코스닥은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된 심리, 투자 심리가 좌우하는 대중적인 인기 장세였다는 것,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열기, 돈이 상당히 많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쉬는 분위기인 그런 것뿐이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런 상태 하에서 산업재와 관련,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종목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재에서 현대제철, 포스코, 하나솔루션, 두산인프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하나솔루션과 관련돼서는 이게 원래는 옛날 하나케미칼이나 이런 업체 또는 현재 하나퓨엘 같은 그런 종목이 합쳐져서 하나솔루션이 된 건데 주력은 두 개죠. 태양광과 그리고 이제 종합화학인데요. 태양광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종합화학이 좋았다는 건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것은요. 이렇게 많이 이게 바로 하나솔루션이죠. 수소차와 관련돼서 미국의 니콜라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현재 그 전에 제가 현대차가 더 상당히 큰 영향 더 관련이 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근데 연관해서 봤을 때 전대차보다 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이 더 현재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시장도 머지않은 미래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늦어도 5년 내에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주역은 국내 시장에서 현재 전대 모비스가 된다는 것까지 수소차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솔루션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장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수혜 복구와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두산인프라, 중국 모멘텀 외에 현재 지금 수혜 복구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현재 부각될 소지가 좀 있다 하는 정도를 참고 삼아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계속 특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과 관련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이 움직이고 있고,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등도 다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죠.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LG전자가 뜨고요. LG전자 잠깐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뜨고 또 한온시스템이라고 있죠. 한온시스템이 9%나 떴습니다. 한온시스템 한 장중에는 뭐 거의 한 20% 가깝게 뜨기도 했네요. 한온시스템이 뜨고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뜨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었는데 잠깐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한온시스템, 그리고 현대미아도 떴군요. 현대미아. 자,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도, 현대미아 조금 다른데요. 현재 전기차, 전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장, 전기차 부품이나 소재,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군들이라는 것이죠. LG전자의 미래, 신성장 동력 중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분야가 바로 전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전제품에 대한 실적도 실적이지만 LG전자가 자체적으로 가장 그 심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쪽에 전장이니만큼 지금 당장은 아직 구체적인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LG전자, 그쪽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일부 참여하는데 디스플레이 할 필요 없고요. LG이노텍까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건데 이어하려면 LG전자 및 그리고 한원시스템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손 벌리지 마시고 오직 현대모비스 들어간다. 그만큼 그 주변에 다른 종목도 부각되면서 현대모비스가 계속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변에 현재 그런 종목이 움직임으로써 조성되고 무르익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고점에 추격하는 것은 나쁘지만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인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근처라고 한다면 20만원 근처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대략 한 21만원 정도 대, 그 정도라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그 기술적인 그 판단은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뭐 동진세미캠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솔케미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PSK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SKC인데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역시 이제 SKC의 차트와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그거죠. SKC의 자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SK 솔믹스가 있고, SKC 바이오랜드가 있는데, 바이오랜드는 현대 백화점 그룹의 매각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죠. 어쩌면 약간 안 맞아요, 사실은 SK 그 C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매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자, SKC 솔믹스는 이런 회사입니다. 세라믹 소재 업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리콘, 알루미나 또는 현재 실리콘 카바이트 같은 현재 반도체나 또는 LCD 부품 내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솔믹스의 잔여 지분은 원래 한 57.7%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정도 갖고서는 영향력을 100%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합병의 수순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100%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 매수한다고 하죠. 잔여 지분 42.3%를 공개 매수한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됐다는 건데요. 사실은 SKC 솔믹스가 실적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라믹 소재 업체로서 그동안 전방사람이 태양광에 많이 쓰는 인got, 현재 웨이퍼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원통처럼 생긴 것이 인것입니다. 그 인got 및 웨이퍼, 또 LED, 이 전방사람이거든요. 이 전방사람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말이죠. 자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SKC 자체를 보면
SKC 자체 내에 반도체 소재가 있죠. 반도체 소재 및 산업재, 산업필름, 산업필름도 일부는 반도체 소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SKC 자체에 반도체 소재가 있는데 하나는 필름 쪽이고요. 또 하나는 CMP라고 해서 연마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는 연마재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도체 소재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현재 SKC 솔믹스가 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소재가 있으니까 양쪽 같은 그룹 내에 있는데 같은 SKC에 있는데 자회사로서 SKC가 솔믹스가 그런 일을 하니 그 일이 양분되어 있고 또 그와 연관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뭐랄까 약간 장애가 된다는 비효율적이 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합병전 100% 자회사로 그렇게 편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 자체로도 사실 괜찮은 꽤 쓸만한 호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SKC가 사업의 체제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 사업의 중심은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산업재인 현재 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프로필렌 글리콜 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체제가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수십 년간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POPG 중심 체제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소재 쪽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변신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SK그룹 전체 신성장 동력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점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매스컴에서 충분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모빌리티 2차 전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모빌리티는 움직이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여기에는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전기차 들어갑니다. 그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있죠. 바로 2차 전지를 하고 있고, 그죠? 2차 전지 소재까지 하고 있고, SKC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죠. 바로 일렉포일, 동박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쨌든 SK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그냥 SK 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자체가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 변하고 있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및 특히 차량용 반도체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 쪽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대변신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 혼자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삼성전자도 그 생태계 구축이 아직 미완의 상태거든요. SK하이닉스는 그게 더 심하죠. 따라서 SK하이닉스도, SK그룹도 그룹 전체 차원에서 SK하이닉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예, 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일익을 담당할 계열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런 SK, C 같은 데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자회사 SK 바이오랜드겠지만 사실은 무슨 화장품 원료 회사니까 꼭 바이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니까 매각할 것이니까 SK C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SK그룹 전체 성장, 3대 성장 동력 중에 두 개를 담당할 수, 두 개의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계열사로 부각되고 있는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벌써 1단계는 진행이 됐어요. 작년 연말에 KCFT, 세계적인 동박 일렉포일 업체를 인수를 해서 현재 지금 당장 그 뭡니까 그 일진 그 머티리얼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보다 내실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미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해 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1단계는 이미 상당폭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2단계로 간다는 건데 1차 전지 즉 현재 모빌리티 쪽이 아니라 반도체로 간다는 거죠. 반도체 소재 공급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관점. 특히 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지원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 쪽에
현재 소재 쪽을 담당한다는 건데, 그 중에 당장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EUV 공정입니다. EUV 공정. 그래서 EUV 핵심 소재. 공정의 뭐 기계적인 부분은 SKC가 할 것이 아니고 소재 부분을 담당한다 하는 건데, 소재 부분은 그래서 SKC가 앞으로 담당할 EUV 공정과 상당히 밀접한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와 포토레지스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SK 머티리얼스라고 한 자회사, 또 다른 자회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SKC가 그러한 소재 분야를 이제 담당한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런 관점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 SK 실트론도 있습니다만 실트론은 웨이퍼 쪽이니까 광경은 조금 멉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재의 주력을 담당할 업체는 바로 SKC인데 SKC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소재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까지 담당함으로써 SKC가 SK그룹 전체 신성장 동력의 삼각 편적 그 구조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잡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가 단순하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10만 원 정도 올라가고 말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종목을 뭐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올라왔지만 그런 것에 만족할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좀 더 깊고 조금 더 뭐랄까요 깊고 길게 이 종목을 보고 진짜 말 그대로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4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